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거실 풍경은 어떤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무엇이 반겨주나요? 아마도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커다란 검은색 TV와 그 맞은편에 놓인 푹신한 소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실을 휴식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거실은 학교 다음으로 가장 오래 머무는 제2의 교실이자 가족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홈 갤러리여야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TV가 차지했던 그 공간을 아이들의 호기심과 가족의 취향으로 채우는 거실, 서재혁명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단순히 책장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냉정하게 진단해 봅시다. 지금 거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빠도 엄마도 아이도 아닙니다. 바로 저 검은 상자 TV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습관적으로 리모컨부터 찾지 않으시나요? TV가 켜지는 순간 가족 간의 대화는 사라집니다. 부모는 뉴스를 보고 아이는 그 옆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합니다. 몸은 같이 있지만 정신은 딴 곳에 있는 기이한 따로 또 가치가 시작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거실 서재를 만들려면 꼭 TV를 없애야 하나요? 제 대답은 네, 하지만 무작정 없애면 실패합니다입니다. TV를 치운 자리에 그보다 더 매력적인 무언가가 들어오지 않으면 가족들은 금단현상에 시달리다 결국 다시 TV를 드리게 되거든요. TV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TV보다 더 눈길이 가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거실을 서재로 만든답시고 벽면 전체를 책장으로 채우고 전집을 1번부터 50번까지 빽빽하게 꽂아둡니다. 이건 서재가 아니라 책 창고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거대한 숙제벽처럼 느껴질 뿐이죠. 우리는 이제 사서가 아니라 큐레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책을 꽂아두는 게 아니라 미술관처럼 전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큐레이션 테마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테마는 학교와의 연결입니다. 학부모님들, 아이가 학교에서 이번 주에 뭐 배우는지 아시나요? 알림장 앱만 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이번 주 4학년 사회 시간에 환경 문제를 배우는구나. 그럼 거실 책장의 메인 테마를 환경으로 바꾸는 겁니다. 집에 있는 환경 관련 그림책, 과학 잡지를 꺼내서 잘 보이게 두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 와서 책으로 다시 만날 때, 이거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 하며 반가워합니다. 이 반가움이 아이를 책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배움이 학교에서 끊기지 않고 집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두 번째 테마는 이달의 작가입니다. 아이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베키나 작가의 구름빵을 재밌게 읽었다면 그 작가의 다른 책들도 분명 좋아할 겁니다. 거실 한편을 베키나 존으로 만들어 보세요. 장수탕 선녀님, 알사탕, 달 샤베트. 이번 달 우리 집은 베키나 월이야. 이렇게 작가 중심으로 큐레이션하면 아이는 특정 작가의 화풍과 세계관을 깊이 이해하는 팬이 됩니다. 팬이 되면 시키지 않아도 신간을 찾아 읽게 되죠. 세 번째 테마는 시즌과 이슈입니다. 달력을 활용하세요. 한글날이 있는 10월엔 세종대왕과 한글 관련 책을, 식목일이 있는 4월엔 나무와 숲에 관한 책을 전시합니다. 올림픽 기간이라면 스포츠 규칙이나 선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도 좋겠죠. 세상의 흐름과 우리 집 거실이 발을 맞출 때 아이는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뉴스형 인재로 자랍니다. 거실이 곧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희 집 책장은 칸이 좁아서 전시가 안 되는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소에 가시면 1,000원짜리 접시 꽂이나 북 스탠드가 있습니다. 이걸 거실장 위나 식탁 위에 올려두고 책을 표지가 보이게 세워두세요. 서점이나 도서관이 신간을 홍보할 때 쓰는 기법입니다. 책등만 보일 때보다 집어들 확률이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매주 딱 3권만 바꿔주세요. 그 3권이 아이의 일주일을 바꿉니다.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도 큐레이션 해야 합니다. TV 소리가 사라진 적막함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바로 음악 BGM입니다. 잔잔한 클래식이나 재즈, 혹은 유튜브에 있는 카페 백색 소음을 틀어두세요.
마치 스타벅스에 온 것처럼요. 공간의 소리가 바뀌면 사람의 행동도 바뀝니다. 시끄러운 예능 프로 소리 대신 책장 넘기는 소리와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소리가 거실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서재를 꾸며도 이것 없으면 실패합니다. 바로 책 읽는 부모님의 뒷모습입니다. 거실을 서재로 만들었는데 정작 엄마 아빠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본다면 아이는 생각합니다. 거봐, 어른들도 안 읽으면서 나한테만 시키네. 거창한 인문학 책 아니어도 됩니다. 잡지, 신문, 만화책, 업무 관련 서류라도 좋습니다. TV 대신 활자를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인테리어입니다. 독서를 가족의 놀이로 만드세요. 가족 독서 현황판을 추천합니다. 거실 벽에 큰 나무 그림을 붙이고 가족별로 가지를 하나씩 분양하세요.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스티커 열매를 붙이는 겁니다. 아빠 가지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네. 분발하셔야겠는데요? 아이들이 부모를 독려하고 서로 경쟁하며 즐기는 사이 독서는 자연스러운 가족 문화가 됩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실천할 차례입니다. 당장 TV를 버리기 힘들다면 이번 주말 딱 하루만 TV 봉인의 날을 정하세요. 예쁜 패브릭 천으로 TV를 가려두세요. 그리고 거실에 텐트를 치거나 이불을 펴고 거실 북 캠핑을 떠나보세요.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뒹굴뒹굴 책을 읽는 그 하루의 따뜻한 추억. 그 기억이 아이에게 책 읽는 건 참 행복한 거구나라는 정서적 자산을 남겨줄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3번이나 다닌 이유는 환경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사 가지 마시고 거실을 바꾸세요. 가장 좋은 도서관은 집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TV를 끄고 아이와 함께 책장을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거실 혁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